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 계시는 장중호 교수님께서 대형 유통사의 데이터 마케팅, 요즘 데이터 마케팅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 및 활용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주어진 시간 15분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떨리네요. 사실 저는 출판 쪽에는 전혀 문외한이고요. 사실은 저희 제 소개를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라고 대학원 교수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홈플러스에서 마케팅 부문장 및 경영전략실장으로 해서 임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교수라는 직함도 사실은 한 2년 정도 남짓해서 낯설고, 사실은 이제 대형 마트 맨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컨설팅 펌에 있다가 이마트에서 마케팅을 2008년부터 맡기 시작해서 이마트에서 마케팅을 한 8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GS 홈쇼핑에 잠깐 갔다가 홈플러스에서 마지막 4년, 그래서 거의 한 15년 동안 여러분들 많이 즐겨 가시던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서 마케팅 부문장 임원을 오래 했습니다. 오늘 와서 사실은 우리 오늘 행사에 왜 저 같은 사람을 초대를 하셨을까, 그리고 왜 대형 유통의 데이터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하셨을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제가 한 1시간 정도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엔 같고, 지금에 있어서의 사실은 출판업계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저도 알지만 저는 정말 대형마트 업계는 이미 망했어요. 이미 출판업계도 어렵지만 대형마트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마트 홈플러스 최근에 가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거의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주부층이라기보다는 연배도 있으신 분이거나 아예 젊거나 그러셔서 대부분 다 쿠팡으로 주문을 하시지, 누가 요즘에 촌스럽게 이마트에 차 몰고 가가지고 4층짜리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카트를 끌고 갑니까? 제가 2008년도에 이마트 처음 맡았을 때는 황금기였어요. 대형마트. 그때는 정말 돈 잘 벌었고요. 저는 임원으로서 성과급도 많이 받아서 정말 이대로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세상은 참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쿠팡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통업계를 석권하고 있고, 쿠팡의 시대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알리바바가 한국에 상륙을 했죠. 그래서 지금 쿠팡이 또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형마트가 정말 이제는 끝까지 이제 갈 때까지 간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한 5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즉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제가 이제 홈플러스에서 마케팅하면서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은 전년 대비 한 1, 2% 신장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서 정말 저는 하루 종일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욕만 했어요. 욕만. 왜냐하면 매일매일 매출 속보가 뜨는데 모든 매출의 책임은 다 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년 대비 역신장 20%, 기본이 역신장 10%, 15% 그러면 주주사에서는 이제 저에게 전화가 오죠. 도대체 전무님, 부사장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맨 처음에 이제 저도 이게 상황이 이렇고요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도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아예 대형마트 문 닫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저도 욕하게 되더라고요. 아이씨 그냥 몰라, 나도 네가 와서 해봐. 시장 모르겠어. 거의 그런 수준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2년 전에 저도 이대로는 못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과감하게 그만뒀는데, 이제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즉 유통사들이 그나마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발악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답은 하나예요. 데이터에 집착해요. 제가 아마 홈플러스에 마지막으로 있을 때도 제가 마케팅 부문장으로 제 밑에 이제 데이터 본부도 있고 CIO IT 본부도 제 밑에 있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한 거는 바로 데이터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거는 그냥 적당히 보면 좋고, 아까 우리 팀장님이 발표하신 플랫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사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빅데이터를 좀 연구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컨설팅 통해서 쭉 오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플랫폼에 좀 익숙하고 컨설팅도 많이 했고, 그런데 출판 이쪽에도 데이터가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요.
데이터라는 거는 그냥 있으면 좋고 그냥 뭐 보면은 뭐 내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네 뭐 이런 정도로 데이터를 보려면은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특히 뭐 나라나 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서 뭐 하시는 걸로 아는데 특히 유통사 같은 데서는 그야말로 집착을 해서 데이터에 집착한다는 것은 고객 데이터에 집착을 해서 이제는 고객이 안 와요. 뭐 이마트에 안 와, 홈플러스에 안 와요. 다 쿠팡으로 가고 마켓 컬리도 뭐 요즘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컬리로 가고 그러면 우리 같은 유통사에서는 뭘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나마 오고 계신 고객한테 집착해서 그 고객을 더 잘해드리고 그 고객에게 뭔가를 더 주머니를 열게 만들고 그 고객이 안 가게끔 발목아지를 붙잡고 뭐 이런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고객이 더 귀해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마트에 있어서 거의 10몇 년 전에 이마트의 신세계 포인트 카드 여러분들 뭐 지금은 쓰지는 않으시겠지만은 다 가지고는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있었을 때 한 1,500만 정도 됐어요. 1,500만 정도의 이마트 포인트 카드 고객이면 거의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커버합니다. 홈플러스가 한 1,200만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 1,000만 이하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거기에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은 이제는 오시는 고객한테 더 그 고객의 비헤이비어라든가 구매 의도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더 분석을 해서 더 그 고객에게 밸류를 주자라는 걸로 그러려면은 데이터에 집착을 그래서 제가 맨날 저희 밑에 있던 그 부서의 임원들한테 항상 얘기한 넌 고객에 집착하고 있냐? 집착해라. 스토킹은 우리 모두 스토커가 되자. 뭐 이런 뭐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스토커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제가 발악을 하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나왔어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유통사에서는 뭘 하냐면은 결국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고객 여정의 데이터화를 결국에는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유통사기 때문에 뭐 출판업계는 제가 뭐 솔직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오프라인 서점에서의 책을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예스24라든가 온라인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고객의 비헤이비어가 나뉘잖아요.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고객들이 특히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온라인 사업도 하고 오프라인 사업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고객에 있어서의 양쪽에 있어서의 비헤이비어가 잡힙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포인트 카드 홀더들이 매장에 와서 구매하실 때마다 뭔가 포인트 적립 같은 데서 잡히고 온라인에서는 이제 저희 앱을 통해서 잡히고 이것들을 전체 고객 여정화라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첫 출발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데이터 뭐 고객들이 뭐 웬만하면 와가지고 살 때는 뭐 굳이 야 여정 뭐 알아서 뭐하냐 그냥 대충 뭐 대충 팔아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고객이라도 와서 한눈 팔고 그냥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만들겠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바깥쪽에 테넌트라는 게 있어요. 이마트에 가시면 이제 안에 대형마트 포스가 있고 바깥쪽에 가시면 뭐 베스킨라빈스 뭐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예전에는 그냥 마트는 마트 바깥쪽에 있는 스타벅스나 베스킨라빈스나 옷가게는 옷가게 별로 관여를 안 했어요. 지금은 정말 아깝죠. 이마트까지 차를 몰고 오신 고객이 마트에서 고등어나 배추를 사시고 라면을 사시고 꼭 가는 길목에 베스킨라빈스에 들려서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고 가시면 우리한테 3,000원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고객들은 그냥 그냥 야속하게 그냥 주차장으로 바로 직진해 버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매일 매출로 시달리는 사람은 저거 베스킨 저 어떻게 해서 살짝 어떻게 돌리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고객은 한테 뭘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쿠폰을 드린다든가 이러려면 고객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통에서는 이 되게 복잡한 플랫폼이 사실 필요해요. 이거를 이제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이거는 이제 출판업계에서는 모르겠는데 소비재 업계 B2C 비즈니스를 하는 리테일이라든가 아니면 브랜드 제조사들 있잖아요. 여기는 요즘에 이 CDP라는 게 상당히 화두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는 CRM 뭐 이런 용어 같은 것들은 뭐 알아서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좀 대충 알아가지고 뭐 좀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알았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CDP 왜냐하면 이제는 온라인 예전에는 다
데이터들이 그냥 오프라인 데이터라든가 오프라인이면 오프라인 아니면 온라인이면 온라인 그냥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모든 회사가 다 오프라인 회사도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온라인으로 뭘 하던 회사도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하고 이제는 뭐 넘나들지 않으면은 그냥 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을 해서 아까 말한 여정화처럼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건가를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는 설명 못하지만 일단은 여기에 1번 인테그레이티드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 마트나 데이터 레이크에다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예요. 내가 뭔가 고객에게 하겠다라면 두 가지 커스터머 인사이트와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아마 출판 아까 팀장님이 발표하셨던 여러 가지의 출판에서의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는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께 지금 이런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출판을 기획하시거나 이럴 때는 인사이트를 가지시면은 도움이 되지만 저처럼 이제 하루하루 매출에 삼겹살 매출, 고등어 매출에 매일 그냥 위에서 사장한테 줘 터지고 매일매일 성고문에 정기고문에 고문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사이트만 알아서 뭐예요? 어떻게든 그 인사이트와 연결해서 인게이지먼트를 해야 돼요. 고객에게 인게이지먼트로 뭔가를 주든가 뭐 쿠폰을 보내든지 아니면 읍소를 하든지 뭐 집으로 찾아가든지 뭘 하든지 인게이지먼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같이 만드는 게 이제 CDP의 개념인데요. 요즘에 아무튼 B2C 회사에서는 이게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데이터 통합. 이거는 이제 아까 뭐 제가 말한 오프라인 데이터 플러스 밑에 있는 온라인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고객의 앱에 고객이 웹이라든가 앱에서 들어온 모든 비헤이비어들을 이렇게 로그를 남긴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만들면 그러기 위해서는 앱에서 이러한 고객이 쓰는 웹이나 앱에 모든 행동 맵에다가 태깅이라는 걸 해요. 그래야 이 고객이 들어와서 상품을 보고 그냥 구매는 안 하고 보기만 하고 나갔는지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나갔는지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뺐다가 담았다 뺐다가 다시 나갔는지 뭔가 이런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쿠팡을 그 구글을 통해서 왔는지 모든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앱이라든가 이런데 이러한 행동 맵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다가 태그를 달아서 그 고객이 들어온 경로를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왼쪽에 보시는 커스터머 인사이트. 이 고객에 대해서 완전히 분해를 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 범죄자가 프로파일 뭐 그 심리학자가 하듯이 이 고객은 쇼핑 패턴은 어떻고 어떤 상품을 선호하고 어떤 채널을 선호하고 가격에 민감한 고객인지 어떤 고객인지를 다 우리가 알고 이거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실시간 마케팅, 모바일 서베이나 고객 맞춤, 상품 진열이라든가 고객 맞춤 추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왼쪽에 인사이트가 없으면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헛것이에요. 그냥 헛짓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양쪽에 인사이트와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를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위한 플랫폼을 설계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홈플러스에 있을 때 제가 이 인사이트와 인게이지먼트를 위한 플랫폼에 한 70억 정도 들인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되는 회사니까 이제 돈을 썼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그냥 어느 한 회사가 오너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라든가 뭐 AWS 같은데 사스의 형태로 해서 자기 회사의 데이터를 부어 넣던가 아니면 관련된 회사의 데이터를 부어 넣어서 이거를 사용만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CDP의 플랫폼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출판사나 뭐 이런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는 물론 뭐 김영사라든가 이런 대규모 엄청 대기업 같은 데도 융진도 있지만 아무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짧은 15분 만에 뭐 강의를 하지만 일단은 고객을 데이터를 마케팅 한다는 거는 두 가지다. 커스터머 인사이트를 갖는 거고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의 형태는 CDP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뜻만 있으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출판 쪽에 있어서 이걸 하겠다라고 뜻만 있으면 사실은 돈을 뭐 아예 안 들일 수는 없겠지만 적게 들이면서 이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잘 모르면은 그냥 어디 뭐 큰 IT 회사나 SI 회사, 컨설팅 회사한테 이런 거를 의뢰했다가 그냥 눈통이 맞죠.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빡 맞고 뭐 1억이면 될 거 10억 부르고 막 이런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걸로 대형마트나 B2C 유통 쪽에서는 고객과의 그런 그 데이터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거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뭐 질문이나 앞으로 좀 고민하시는 부분 있으면 뭐 통해서라도 뭐 제가 연락드리면 제가 뭐 도움을 드리고 뭐 제가 뭐 요즘에 이제 매출에서 해방돼서 대학 교수라서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하고 뭐 안타깝습니다. 뭐 가끔가다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좀 가주세요. 그래도 뭐 너무 쿠팡만 사랑하지 마시고. 사실 저도 안 가고 있지만 아무튼 뭐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